최근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모기지 금리 역시 6%를 넘겼습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난과 물가 상승으로 폭등하던 중고차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신차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인플레이션 수당이 다음 달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연소득과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최대 $1,050의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업 개시일을 하루 앞두고 미국이 철도 노동조합 파업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습니다. 철도 노사는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임금 인상 등에 잠정 합의하면서 공급망 대혼란을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오와주 포크 카운티 법원이 성폭행범을 보복 살해한 10대 소녀에게 중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선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방준비제도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모기지 금리가 치솟고 주택 소유는 빠르게 식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모기지은행협회 MBA는 어제 대출 잔액 64만 7,200달러 이하인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가 지난주 6.01%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 5.94%에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벌어진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6% 선을 넘었다고 MBA는 밝혔습니다. MBA가 모기지 대출 신청 건수를 측정하는 지표인 시장 종합지수는 일주일 전보다 1.2% 하락한 255로 1999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1년 전보다 64% 하락한 수치입니다.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만큼 모기지 금리가 더 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중고차 가격이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하락세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새차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40% 이상 폭등한 중고차 가격이 드디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중고차 가격을 나타내는 마나임 지수에서 8월 중고차 가격은 4%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사실 중고차는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고급차일 경우에 한 5,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솔직히 그 가격 대비 한 최소한 10%, 15%는 떨어진 것 같아요. 압류 차량 증가와 수요 감소가 중고차 가격 하락의 주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자동차 정보 제공업체인 콕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에 따른 차량 가격 급등으로 지난해 차량 압류가 1년 전보다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레딧 점수가 좋은 경우에도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해 차량을 압류당하는 사례가 2배 늘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중고차 수요 역시 큰 폭 감소했습니다. At the height, as soon as we would get a vehicle coming in, you would have 3 or 4 people waiting to look at that vehicle to buy it. And the cars wouldn't sit here more than a couple days at most. We're seeing that start to take a little bit longer. 하지만 신차 가격은 평균 5만 달러를 육박하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난이 재고 부족으로 이어져 $10,000의 웃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On the new car side, there is still a supply chain issue related to the availability of semiconductors. 자동차 업계는 올해 중고차 가격이 안정화되고 신차 생산량도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부족 등 공급 제약 요인이 언제 정상화될지는 예상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다음 달부터 캘리포니아주에 인플레이션 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다음 달부터 주민 2,300만여 명에게 최대 $1,050의 인플레이션 수당을 은행 계좌나 데빗 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휘발유 가격 등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170억 달러에 인플레이션 완화 패키지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세금 신고를 마친 주민들은 연소득과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최소 $200에서 최대 $1,050의 세금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자격 조건과 환급 금액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캘리포니아주 프랜차이즈 세무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물류 대혼란이 우려되던 철도 파업이 극적으로 잠정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성명을 내고 노조와 철도 회사들의 협상에 임해 철도 시스템이 계속 작동하고 경제 혼란을 피할 수 있는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철도 노조는 지난 2020년부터 사측과 임금 인상 등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지만 적절한 타협점을 찾지 못해 파업을 예고했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직접 개입해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의료비용 지원 등에 대한 잠정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미국 내 12개 철도회사 노조는 잠정 합의안을 두고 찬반 투표를 할 예정인데 만약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다시 파업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철도 노사 간 합의가 결렬돼 파업이 일어날 경우 물류 대란으로 공급망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경제적 손실이 하루 평균 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레이크타호 서쪽에서 발생한 모스키토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최대 규모의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림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6일 플레이서와 엘도라도 카운티에서 시작된 모스키토 산불이 초대형 산불로 번져 현재까지 64,159에이커가 불타고 건물 70채가 파손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One of the things we really want to avoid happening is letting you back into your homes and then having to ask you to evacuate again in short order. Blackhawk S70, and that's a CAL FIRE machine, and that is doing water dropping. And we're doing about anywhere in between 3 and 4 hours a night of night flying. 한편 현재 모스키토 산불 진화 작업을 위해 소방대원 3천여 명이 투입된 상태며 진화율은 20%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신을 수차례 성폭행한 남성을 보복 살해한 10대 소녀가 징역형을 피하게 됐습니다. 최대 20년의 징역형까지 예상됐지만 법원은 선고유예를 판결하고 배상금을 명령했습니다. 소녀가 당한 피해 역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두영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자신을 성폭행한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15살 소녀 파이퍼 루이스. 17살이 돼 법정에 선 루이스는 보복살해 혐의로 최대 20년형의 징역형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아이오와주 법원은 루이스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보류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이 지나면 기소가 면제되고 전가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금 15만 달러와 보호관찰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I don't think the judge had any choice but was mandated to issue that order for restitution. 탄원서에 따르면 루이스는 15살이던 지난 2020년 학대 가정에서 가출해 한 남성을 만나 동거를 시작했고 남성은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다른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고 돈을 벌어오라고 요구했습니다. 루이스는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성폭행범 브룩스를 만났고 브룩스가 자신에게 술을 강제로 먹이거나 마리화나를 피우게 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수차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루이스는 동거하던 남성의 강압에 못 이겨 브룩스를 다시 만났고 또다시 자신을 성폭행하자 홧김에 자고 있던 브룩스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루이스의 변호인은 법원이 선고를 유예한 판결은 옳은 결정이었다면서 선고 유예로 루이스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What we contribute on top, I mean, I see her owning her own home outright, all of her education paid for, anything she wants to do with her life, she's going to be free and clear to do that. 일부 인권단체들은 살해 동기와 관계없이 가해자에게 무조건 15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법원의 이번 판단은 최악의 결정은 아니지만 최고의 결정과도 거리가 멀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이오와주는 살인을 저지른 경우 최소 15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헐리우드 지역 고등학교에서 10대 여고생이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숨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숨진 여고생에게 마약을 제공한 판매상들 역시 같은 또래의 청소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 경찰국은 헐리우드 번스타인 고등학교 학생이 펜타닐이 함유된 마약 과다 복용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15세 소년을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근 렉싱턴 파크에서 또 다른 학생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16세 소년을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두 소년은 헐리우드 번스타인 학교 내 위치한 에이펙스 아카데미의 학생들이며 서로 아는 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배후에 마약 조직이 연계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독감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올 가을과 겨울이 최악의 독감 시즌이 될 것이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동안 독감에 노출된 사람들이 줄면서 집단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 올해 더 극심한 독감이 유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조치가 해제된 것도 독감 유행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사태에 대비해 다음 달까지 예방접종을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독감 시즌에 2만여 명이 숨졌고 지난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독감 시즌 사망자는 5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초고가 아파트 가운데 2억 5천만 달러짜리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엑스텔은 억만장자의 길로 불리는 맨해튼 57번가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거주형 건물 센트럴 파크타워의 펜트하우스 아파트를 2억 5천만 달러로 시장에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센트럴 파크타워 펜트하우스는 센트럴 파크타워의 129층부터 131층까지 3개 층에 걸쳐 있고 테라스에서 센트럴 파크는 물론 맨해튼 서쪽의 허드슨강과 동쪽의 이스트강이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센트럴 파크타워 펜트하우스가 2억 5천만 달러로 거래될 경우 미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 기록을 경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인들의 투자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첨단 핵심 기술이 경쟁국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데 한국 기업의 투자에도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 주목됩니다.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외국인이 미국 기업을 인수할 때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공급망과 관련해 첨단 제조업이나 기술의 소유권이 바뀌는 투자의 경우 면밀히 심사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외국인의 투자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건데 사실상 첨단 사업 분야에서 중국의 투자를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을 겨냥한 조치지만 심사가 강화된 만큼 한국 기업의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로봇 전문 업체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할 때 미국 정부의 심의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이처럼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할 때 더 까다롭게 심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한국 기업의 중국 사업이나 중국과의 관계를 파고들 수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즉 미국 내 생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Companies have announced new investments of more than $36 billion in electric vehicles and $48 billion in battery manufacturing here in the U.S. And we're just getting started. 이제 여기에 더해 외국인의 투자도 세밀하게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미국은 점점 미국 우선주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차별 지급 법안처럼 한국 기업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영국 여왕의 장례식과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일요일 해외 순방길에 오릅니다. 뉴욕에선 한미, 한일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인데 특히 2년 10개월 만에 성사된 한일 회담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다음 주 유엔 총회로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이는 미국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한일 두 나라 정상끼리만 만나는 회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난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중국 청두에서 만난 지 2년 10개월 만입니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 등 한일 간 현안이 있어 만남 자체에 관심이 모아지는데 대통령실은 정상회담이 흔쾌히 합의됐다며 30분 남짓 진행될 거라 전망했습니다. 유동적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시간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다만 한일 외교당국이 아직 강제 동원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두 정상이 만나도 관계 개선이나 문제 해결 의지를 확인하는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4개월 만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선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거론될지 주목됩니다. 미국을 우선으로 하는 무역 정책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최대 1,000만 원의 보조금을 못 받게 됐는데 대통령실은 의제를 미리 정해놓은 건 아니라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이에 앞서 순방 첫 도착지인 영국 런던에선 오는 19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함께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또 미국 뉴욕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대통령실은 자유를 존중하는 다른 나라와의 연대를 강조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기여할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유물 전시회에서 고구려와 발해를 한국사 연표에서 뺀 것을 시정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중국 측이 전시장에서 연표를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우리 역사인 고구려와 발해가 빠져 있는 한국사 연표. 이 연표를 즉각 시정하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 대해 중국 정부가 일종의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내용을 수정하는 대신 아예 연표를 철거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도 중국 쪽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그나마 이런 절충안을 제시한 건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 때문으로 보입니다. 즉각적인 연표 시정 요구에도 중국 측이 반응이 없자 국립중앙박물관은 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시 유물을 철수할 수밖에 없다고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연표 수정 전까지는 한국 전시관 운영을 중단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양국 간 우호 증진을 위해 마련한 전시회가 파국으로 갈 경우 양국 관계는 심각하게 경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파국은 피했지만 이번 사건은 역사에 대한 양국의 인식차를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고구려 문제는 학술 문제라는 중국 측 입장과 학술적 차원 이상이라는 우리 측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我愿意再次强调，学术问题可以在学术领域进行专业性的讨论和沟通。 근본 사안은 학술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양국 관계 및 우리 국민의 대중국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에 이번 사안은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이 제공한 연표를 마음대로 고친 중국 측의 잘못이 명백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번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한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반성 없는 꼼수란 비판과 언제든지 다시 역사 왜곡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이 자신에 대한 제명 시나리오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국민의힘 윤리위도 다음 주 회의 개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 전에 당 윤리위가 자신을 제명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어떻게든 제가 봤을 땐 비밀을 만들어가지고 제명 시나리오 이런 거 가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원이 아닌데요 이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법원이 가처분에 대해 판단할 필요도 없이 대표 제명이라는 수단을 통해 가처분 자체를 각하시키는 전술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 윤리위의 징계 시점을 윤 대통령이 영국과 미국을 방문하는 다음 주로 꼽았습니다. 몇 달간 살펴보시면은 대통령이 출국하시거나 어디 가시면은 그때 꼭 그때 일을 벌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이 터져도 그 용산 가가지고 마이크 들이댈 수가 없잖아요. 이에 대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윤리위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제명이든 뭐 징계든 이건 윤리위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당 윤리위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전체 회의를 다음 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가처분 결정 전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건데 이 전 대표가 먼저 제명 시나리오를 거론하고 나서면서 일정을 잡는 데 고심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 일정은 아직 조율 중입니다.
경찰도 빠른 소환 입장을 밝힌 만큼 다음 주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예상되는데 윤리위 회의와 맞물려 다음 주가 이번 사태의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열린 우즈베키스탄에서 만났습니다. 양국 정상은 미국에 대항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 2월 베이징에서 열린 회담 이후 7개월여 만입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와 국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상호 지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은 러시아와 상호 핵심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 서로 강력하게 지지하길 원한다고 화답했습니다. 中方愿同俄方一道努力，体现大国担当，发挥引领作用，为变乱交织的世界注入稳定性。 두 정상은 또 양국 간 무역 거래 등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결제 대금으로 위안화와 루블화 활용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대만 문제와 반도체 공급망 등 미국과의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중국 내부에선 함께 대항할 파트너로 러시아가 중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미국 등 서방의 경계심을 더 키울 수 있는 내용의 공개는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국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 백악관은 깊은 우려를 드러냈고 국무부 역시 러시아가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이란 등과 관계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돌파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받은 무기를 이용해 북동부 지역에서 선전하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중부 크리비리흐 지역의 댐을 공격해 도시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조명화 특파원입니다. 도로가 물에 잠겨 강처럼 변했습니다. 집안에도 물이 들어차 가구와 집기들이 모두 물에 젖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 등 북동부 지역에서 영토 탈환전에 속도를 내자 러시아가 미사일로 중부 도시 크리비리흐의 수자원 관리 시설을 공격한 겁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구 65만 도시인 크리비리흐를 가로지르는 댐이 터져 2개 지역, 22개 거리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이 지역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반격에 대한 보복 행위라며 러시아를 맹비난했습니다. По объектам, которые не имеют вообще никакой военной ценности. Фактически по сотням тысяч обычных мирных людей. Это еще одна причина, почему Россия проиграет.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수세에 몰린 러시아는 미국을 향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제공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만약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제공을 결정한다면 이는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고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Более того, это приближает ситуацию к опасной черте прямого военного столкновения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странами НАТО. 미국은 지금까지 최대 사정거리 80km의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왔습니다. 다만 그 이상 사거리의 미사일을 공급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공개적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관을 지키던 경비병이 근무 도중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검정 제복을 입은 경비병이 힘없이 쓰러집니다. 현지 시간 15일 새벽 1시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관이 공개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고요하던 홀에는 큰 소리가 났고 경찰과 관계자가 달려와 넘어진 경비병을 일으켰지만 다른 경비병과 왕실 근위병들은 이 같은 소동에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미동 없이 서 있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생방송되던 영상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경비병은 스코틀랜드 왕실 경호부대인 로열 궁수대 소속으로 6시간 4교대 근무를 하는데 20분간 관을 지키고 서 있다가 교대 후 40분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사법당국이 자신을 기소하더라도 재선 출마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잘못한 게 없어 기소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며 기소된다고 해도 출마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고요. 기밀 문서 취급 문제나 선거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소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미국 국민이 기소를 지지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내가 기소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도 발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와 재선 출마를 사실상 분리한 것은 기소를 정치적 수사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재선 도전으로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프랑스 패션 브랜드 그룹인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LVMH가 다음 달부터 프랑스 매장을 시작으로 문 닫는 시간에는 조명을 끄기로 했습니다. 영업하지 않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불을 끄고 제조 현장의 온도 설정도 겨울에는 섭씨 1도를 낮추고 여름에는 1도를 높일 예정이라는데요.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 제한으로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기후 변화 대응에 앞장서야 할 기업들이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에너지 절감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과 소방안전본부가 합심해 응급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 오토바이가 사이렌을 울리자 시민들이 길을 터주고 그 사이를 응급 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통과합니다. 이 구급차는 지난달 19일 제주시 구자읍 행원리 한 해변에서 물에 빠졌던 60대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 중이었는데요. 응급 환자는 심정지 상태였다가 심폐소생술을 통해 호흡을 찾았지만 병원으로 신속한 이송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지점에서 병원까지는 약 34km 거리였는데 당시 병원으로 향하는 도로는 금요일 퇴근 시간대라 차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현장에 오토바이와 순찰차를 보내 정체 구간에서 미리 차량 이동을 통제해 이동 동선을 확보했고요. 제주교통방송도 실시간으로 응급 환자의 이송 상황을 전파하며 운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덕분에 환자는 이송 시작 4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고 현재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크라이나 한 학교 교실에 군복을 입은 남성이 나타났는데요. 이때 눈이 휘둥그레진 아이들이 함성을 지르며 우르르 그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럴 것이 군복을 입은 이 남성은 학생들의 체육 선생님이었는데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입대한 후 전쟁터에서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겁니다. 해당 영상은 우크라이나 내무부 장관 보좌관이 트위터에 공개해 전 세계 누리꾼들의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반갑게 악수도 나누며 선생님을 얼싸안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모습. 보고 또 봐도 뭉클하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진정한 영웅입니다. 유명 아웃도어 용품 기업 대표가 회사 소유권을 통째로 환경단체와 비영리단체에 넘겨 화제인데요. 평소에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강조해왔는데 실제로 행동으로 실천한 겁니다. 꼿꼿한 자세로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써내려가는 어르신. 세계적인 아웃도어 업체 파타고니아의 창업자이자 미국의 전설적인 암벽 등반가인 이본 슈나드입니다. 매각이나 기업 공개 대신 가족 소유의 비상장 지분 100%를 환경단체와 비영리단체에 기부했는데 그 가치가 우리 돈으로 약 4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결정인데요. 매년 1,390억씩 발생하는 회사의 수익도 환경보호 사업에 쓰이게 될 예정입니다. 환경보호라는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1973년 이 회사를 설립해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키워낸 슈나드 회장. 1960년대 주한미군으로 근무하며 우리나라와 인연을 맺었고요. 북한산 인수봉에는 그의 이름을 딴 암벽 루트가 있다는데요. 포브스가 발표한 억만장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지만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심한 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편의점에 쓱 들어온 손님. 바로 덩치 큰 야생 불곰입니다. 나가달라는 직원의 말을 알아들은 건지 초콜릿만 한 움큼 물고 조용히 사라지죠. 편의점을 지키던 직원은 당시 가게 문만 열리고 손님은 안 보여서 자리에 일어나 확인했다가 불곰과 눈이 딱 마주쳤다고 합니다. 봉변을 당할까 봐 도망가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곰은 2, 3분마다 가게에 들락거리며 예의 바르게 초콜릿만 물고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는 불곰을 자극했다면 도망치지 못했겠지만 곰은 인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해를 입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장면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빠른 속도로 바다를 가르는 보트 뒤로 헬리콥터와 쾌속정이 쫓기 시작하는데요. 수상한 이 보트의 정체는 바로 다량의 코카인을 싣고 달아나던 마약 밀수범의 모터보트였습니다. 숨막히는 추격전은 멕시코 치아파스 항구 남서쪽 해상에서 포착됐는데요. 첩보를 입수한 멕시코 해군이 마약 밀수범의 보트를 추격해 무장군인이 제압에 나선 겁니다. 보트 안에는 우리 돈 334억 원어치, 코카인 1.7톤이 담긴 보따리가 발견됐는데요. 현지 검찰은 밀수범들이 소속된 범죄 조직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나잇을 모두 마치겠습니다.